최근 대기업과 정부기관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실직자들을 노리는 취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높은 연봉이나 재택근무 등을 미끼로 구직자를 유인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해 돈을 가로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명문대에서 근무할 예정이었던 레바논 출신 의사가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헤즈볼라 관련 사진이 발견돼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를 겨냥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선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총격과 방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 LA시장 후보였던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 리 카루소가 캐런베스 LA시장의 리콜 캠페인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LA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과 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슬레의 일부 냉동식품에서 나무 조각과 같은 이물질이 발견돼 관련 제품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요즘 경제 불안과 함께 대기업과 정부기관의 대규모 감원이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를 악용한 구직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택근무와 높은 연봉을 제한하면서 개인정보와 돈을 빼앗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한인 김모 씨가 받은 실제 구인 문자입니다. 원격으로 일할 직원을 구한다며 하루에 단 한두 시간만 일하고 주당 $1,500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기본급 외에 하루 최대 $2,000의 수수료를 제공한다며 관심 있으면 메신저 앱인 왓츠앱으로 연락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좋은 조건의 일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김 씨가 받은 연락은 최근 온라인에서 급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문자였습니다. 취업 사기는 지난해 가장 위험한 사기 중 하나로 분류됐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취업 사기는 1년 전보다 무려 4배나 증가했습니다. 사기 피해 규모는 상반기에만 $2억 2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We're seeing a lot of layoffs in the news now, so people really need to be on guard. 구직자들의 간절한 심정을 악용한 사기범들의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구직자의 이력서와 경력을 온라인에서 봤다고 말하면서 메신저 앱을 통해 일자리 공고를 보내고 문자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특히 재택근무가 많이 제한되는데 이는 최근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들의 사무실 복귀 정책이 시행되면서 원격 근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점을 이용한 겁니다. 이후 AI를 활용해 마치 실제인 것처럼 제작된 가짜 웹사이트를 통해 구직자들의 개인정보와 돈을 빼앗아갑니다. 전문가들은 너무 높은 급여를 문자로 제안받았다면 의심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채용 공고가 정확한지 찾아보고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채용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he best thing to do whenever you come across a job listing, if it's on a third-party site, even if it's a trusted site, go to that employer's homepage. Not through the link that is provided, but go do a search for that company. 당국은 이 같은 사기 피해로 구직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위조 수표나 배송 사기 등에도 연루돼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브라운 대학교에서 근무할 예정이었던 레바논 출신 의사가 보안 검색 과정에서 헤즈볼라 관련 사진이 발견되면서 미국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라샤 알라위에 박사는 H-1B 취업 비자를 받고 지난 13일 보스턴 로건 공항에 도착했지만 세관 국경보호국이 휴대전화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헤즈볼라 전투원과 하산 나스랄라의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조사에서 이 여성은 해당 사진이 가족과 친구들이 공유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과거 헤즈볼라 집회에 참석한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CBP는 알라위의 박사의 입국을 거부하고 비자를 취소했으며 파리행 비행기로 돌려보냈습니다. 변호인 측은 법원이 48시간 체류를 허용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지만 CBP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로드아일랜드 주의사당 앞에서는
박사를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으며 브라운대는 그녀가 맡을 예정이던 신장 이식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한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서 총격과 방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라스베가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45분쯤 검은 옷을 입은 용의자가 총기와 화염병을 이용해 테슬라 차량을 공격했으며 최소 3대의 차량이 총격을 받았고 5대가 손상됐으며 이 가운데 2대는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불발된 화염병과 총탄 흔적이 발견됐고 건물 외벽에는 빨간색으로 리지스트라는 낙서가 새겨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테슬라를 겨냥한 표적 공격으로 보고 있으며 FBI와 협력해 연방 범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was a targeted attack against a Tesla facility. We do believe that it is isolated at this time. We do not believe that there's any further threat to the general public. However, as a precaution, like we do on many of these types of incidents, we've increased our police presence, in particular at Tesla locations or any Tesla-related locations in the valley. We've also enacted our major case protocol, which brings together a tremendous amount of resources to conduct a 24/7 investigation and try to bring accountability to the person or persons responsible as quickly as possible. 이와 관련해 FBI는 폭력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반드시 용의자를 찾아내 기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샌디에고에서는 테슬라 차량에 나치 문양과 욕설이 낙서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미주리주에서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방화로 피해를 입는 등 테슬라 관련 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과 주류담배 화기 단속국은 테슬라 시설을 겨냥한 연쇄 공격이 여러 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LA 시장 선거에서 캐런 베스 시장에게 패배했던 억만장자 개발업자 리카르소가 베스 시장에 대한 리콜 운동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카르소는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금은 시장 리콜이 아닌 도시 통합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치적 논란보다 재건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팰리세이즈와 이튼 화재로 3만 7천여 에이커가 불타고 1만 6천 건물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나왔으며 당시 베스 시장은 가나 방문 중이었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할리우드 배우 멜 깁슨은 이번 화재로 자신의 집을 잃은 뒤 베스 시장과 게빈 뉴섬 주지사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리콜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카루소의 글은 7만 회 이상 조회되면서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카루소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윌 오닐 오렌지 카운티 공화당 의장은 리카르소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나설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베스 시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청원은 현재 33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았으며 베스 시장은 내년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지메일과 아웃룩 등 주요 이메일 서비스에 대한 해킹 주의보를 발령하고 개인 계정을 보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FBI는 최근 랜섬웨어, 메두사가 헬스케어 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 사용되는 지메일과 아웃룩 계정을 공격해 수백여 건의 개인 데이터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 계정이나 기기의 2단계 인증 절차를 활성화하고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중요 데이터의 경우 백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의심스러운 링크를 받았거나 파일 다운로드 시 보안 확인을 강조했습니다. 식품기업 네슬레의 일부 냉동 제품에서 이물질이 들어가 자칫 질식 위험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네슬레 USA는 네슬레의 냉동 제품 린 퀸진과 스토퍼스의 일부 제품에서 나무 조각과 유사한 이물질이 나와 한 건의 질식 사고 사례가 보고됐다면서 해당 제품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3월 사이 생산된 린퀴진과 스토퍼스의 일부 제품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매처에서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네슬레 측은 이물질의 정확한 성분과 유입 경로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알레르기 환자들이 가장 살기 힘든 도시는 캔자스주의 위치타시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천식 알레르기 재단 AAFA가 선정한 알레르기 수도 순위에 따르면 캔자스주 위치타가 3년 연속 알레르기 증상이 가장 심각한 도시 1위로 선정됐습니다. 이어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 오클라호마주의 오클라호마 시티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순위에서 상위 20위권의 도시들은 대부분 남부와 동부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 서부와 북동부 지역의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알레르기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AFA는 매년 지역의 꽃가루 농도와 관련 의약품 사용량, 그리고 의료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악의 알레르기 도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LA 상공회의소가 연례 최대 행사인 제48회 상공인의 밤 행사를 앞두고 수상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최고 경영자상 수상자로는 헨리 김 PCB뱅크 행장이 선정됐으며 김 행장은 지난 2018년 PCB뱅크 행장으로 취임한 이후 탁월한 경영 능력을 입증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인수합병 없이 자산 규모를 14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성장시키며 2022년에는 미국 300대 성장은행 중 더 베스트 US 뱅크 오브 2022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한편 최고의 변호사상에는 관세법과 국제무역, 해상법 등의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ACL 법률그룹의 김진정 대표 변호사가 선정됐으며 미국과 한국 기업들의 국제무역 관련 법률 대응을 주도하며 다양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 온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한국 가수 화사가 미국 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첫 솔로 북미 투어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화사 라이브 투어 트위치 인 노스 아메리카는 시애틀을 시작으로 지난 16일 LA 콘서트까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LA 팬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공연을 마친 화사는 오는 19일 달라스부터 휴스턴, 애틀란타, 워싱턴, 브루클린 그리고 4월 1일 토론토와 3일 시카고까지 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북미 투어에서는 히트곡을 포함해 한국에서 선보인 적이 없는 특별한 무대도 예고되면서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사 첫 솔로인 것 같아요. 첫 솔로 북미 투어이다 보니까 한 번도 이제 북미에 계신 많은 팬분들을 만나 뵙지 못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얼른 만나자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고요. 이제 시애틀을 시작으로 총 11개 도시에서 이제 북미 투어를 진행하게 됐어요. 이제 굉장히 정말 스페셜한 무대들로 가득하니까요. 정말 준비도 정말 열심히 했고 아마 놀러 오셔서 후회는 없을 거예요. 정말 재밌게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놀러와 주세요. 한편 화사는 지난해 첫 팬 콘서트 투어를 통해 서울과 홍콩, 타이페이 등에서 공연을 펼쳤으며 이번 투어를 계기로 더 많은 글로벌 팬들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패션 브랜드 포에버 21이 결국 미 전역에서 매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포에버 21의 미국 운영업체는 심각한 영업 부진을 이유로 어제 델라웨어주 법원에 챕터 11, 즉 파산 보호를 신청했으며 오는 3월 말까지 236개 매장을 1차로 폐쇄한 뒤 5월 1일까지 모든 매장을 닫을 예정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포에버 21의 매장을 인수할 투자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포에버 21은 2019년에도 파산 보호를 신청한 바 있으며 이후 컨소시엄에 매각됐지만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미국 내 영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다만 브랜드의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은 별도 관리되며 다른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1984년 장도원, 장진숙 부부가 설립한 포에버 21은 한때 전 세계 800개 매장을 운영하며 영 패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 온라인 쇼핑몰 테무와 쉬인 등의 공세에 밀려 끝내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무역 관행을 중단하는 국가는 상호 관세를 피해갈 수도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앞으로의 무역 협정에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하려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일로 예고한 오늘 4월 2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날 발표할 상호관세율이 국가별로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관세와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등을 중단한다면 관세 장벽을 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베센트 장관은 4월 2일 어떤 국가는 그 숫자가 꽤 낮을 수 있고 어떤 국가는 꽤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그 숫자를 보지 못했다며 미국 무역 대표부와 상무부가 국가별 관세율을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4월 2일이 다가오면서 미국을 가장 나쁘게 대우하는 교역 상대국 중 일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와서 관세를 크게 낮추겠다고 제안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각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현지 시간 18일 산업안보국 컨퍼런스에서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기업과 외국 정부의 도움을 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올해 초 출시돼 화제를 일으킨 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산 반도체를 부적절하게 활용했다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미국산 반도체를 중국으로 보내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 반도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수출 통제를 무역 협정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무역 협정은 4월 2일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이후 각국과 새롭게 체결한 무역 협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무역 전쟁 위험을 고려해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보장받은 혜택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답답하신가요? 아스티바이스는 OTC 제품과 허브 보충제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720 플렉스 혜택 카드를 즉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한국이 민감 국가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던 정부가 뒤늦게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가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 보안 사고 때문에 동맹에서 민감 국가가 됐다는 설명인데 의문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한국이 민감 국가로 분류된 것을 정부가 파악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17일. 외교부는 문자 공지를 통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안 문제가 무엇인지, 동맹국을 민감 국가로 만들 만한 사안이었는지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치기 취한 조치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연구소 계약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한국으로 가려다 해고됐던 사실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보안 사고 한 건 때문에 동맹이 민감 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이다호 연구소 사건은 작은 일일 뿐 더 큰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는 외교 소식통의 말도 나왔습니다. 사소한 보안 문제라면 관련자 체포나 기관 내부 점검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국의 국책기관들이 모종의 움직임을 보였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후 정치권의 핵무장론 등 핵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이 본격적으로 커졌다는 겁니다. 국내의 강한 핵무장 동기, 그리고 이에 대한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의 핵무기 개발 역량 보유 등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사전 경고조차 못 받은 정부는 아직까지도 어떤 공식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과 접촉한 결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가 원인인 것은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 여권 인사들의 자체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 간 신뢰가 깨진 게 문제라는 겁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MBC가 취재한 미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내세우는 보안 사고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교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민감 국가 지정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don't know for sure all of the motivations that were guiding it. I mean, South Korea discussion of nuclear weapons may have contributed.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뒤 자체 핵 보유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깜짝 놀란 미국은 이후 워싱턴 선언에서 윤 대통령에게 핵 비확산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선언 이틀 뒤 하버드 대학 강연에서 윤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한국은 1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다고 했고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 야망에 대한 경계감은 커졌습니다. We're increasingly seeing people talk about South Korea going nuclear. So it could be affecting the U.S. Many U.S. government personnel do not want to see South Korea going nuclear.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석좌는 동맹인 한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한 건 매우 놀라운 일이라며 신뢰가 깨진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But it's still unusual that the U.S. wouldn't have given South Korea some kind of warning about that. I think the more concerning issue is matters of trust.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민간 국가 목록에서 빼줄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에 대해선 원자력 발전용 우라늄부터 구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마약 성분이 든 감기약 등을 사오다가 세관에 단속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마약 대체제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한국관세청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조진석 기자입니다. 세관 직원들이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검사합니다. 해외에서 산 감기약이 나오자 직원이 이를 압수합니다. 해외에선 합법이지만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어 국내에 들여오면 불법의약품이 됩니다. 적발 불법의약품엔 주로 진통제로 쓰이는 코데인,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 등의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모른 채 해외에서 손쉽게 감기약 등을 샀다가 불법의약품에 중독되는 폐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관세청은 파악했습니다. 위해성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불법의약품의 마약 성분에 중독되어 해당 제품의 추가 구매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비행기로 반입하거나 국제 우편으로 들여오다 붙잡힌 사람은 지난해에만 총 252명, 적발된 불법의약품 양도 37kg이 넘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검거된 인원은 약 13배, 적발량은 43배가 늘었습니다. 수화물을 엑스레이로 판독하거나 짐을 직접 열어 검사하는 특송검사장입니다. 불법의약품은 소량을 반입해도 검사 과정에서 모두 적발됩니다. 마약 성분이 있는 걸 알면서 마약 대체제로 남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엔 일본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약 대체제로 감기약 1,400정을 산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불법의약품 주요 반출 국가로부터 반입되는 짐 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마약 성분이 들어간 해외 의약품 목록을 알려 실수로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를 예방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북한의 영양실조 유병률이 2020년부터 3년간 평균 45%를 웃돌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만성적 식량 불안이 이어져 온 북한에서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양실조 유병률은 2020년부터 3년간 평균 45%를 웃돌고 있습니다.
북한 전체 주민 중 1,180만 명이 영양실조를 겪은 건데요. 만성적 식량 불안 원인으로는 노후 인프라와 자연재해, 투자 부족, 식량 배급 시장 체계 문제 등이 꼽혔습니다. 보건과 위생 여건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22년에는 결핵을 포함해 주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은 어린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지난해 9월에서야 유니세프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 80만 명과 임산부 12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보고서는 극단적 군사주의와 국제적 협력 부족이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열악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달 5일 중국계 온라인 사기 조직이 밀집한 미얀마 국경 도시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한 이후 온라인 범죄 신고 건수가 최소 2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5일부터 40일간 피해 건수는 25,487건으로 1월 한 달 피해 건수보다 5,000건 넘게 줄었고요. 피해액도 약 2억 ባት, 우리 돈 8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당국은 10,000명 이상이 미얀마 미야와디 사기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얀마 등 주변국 국경을 따라 소탕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딱주와 접한 미얀마 미야와디는 중국계 온라인 사기 조직의 근거지로 꼽히는 지역으로 국경 도시 5곳에 대한 전기, 인터넷, 연료 공급을 당국이 중단한 뒤 사기 조직이 대거 근거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전기차 판매 1위인 중국 비야디가 주요 시간만큼 빠르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와 충전 시설을 출시합니다. 충전 시간을 단 5분으로 줄였고요. 한 번 충전으로 4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비야디가 새로 출시한 슈퍼 E 플랫폼에는 배터리와 충전 시스템에 1000V 고전압과 1000kW 충전 전력이 제공되는데요. 15분 충전으로 275km를 주행하는 테슬라 슈퍼차저보다 빠르고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지난주 공개한 10분 충전으로 325km를 주행할 수 있는 CLA 전기차 세단보다 앞섭니다. 슈퍼 E 플랫폼을 적용한 첫 모델인 세단과 SUV의 가격은 각각 우리 돈 5,400만 원과 5,500만 원으로 현지에서 예약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배달 오토바이 기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중년 남성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는데요. 당시 영상 함께 보시죠. 사이렌 지나갑니다. 길 닫으세요. 요란한 사이렌이 울리고 오토바이 기사가 경적을 울리며 다른 차량들에게 길 터주기를 요청합니다. 배달기사 헬멧에 달린 카메라 영상인데요. 조금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17일 부산 동래구에서 한 중년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이를 목격한 20대 배달 오토바이 기사, 즉시 가던 길을 멈추고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요. 이를 본 시민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쓰러진 남성의 손을 주무르며 회복을 돕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에게 배달기사는 상황을 설명하고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보다 앞서 달리며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힘썼다고 합니다. 재빠른 응급조치 덕에 중년 남성은 병원 도착 전 의식을 회복했고요. 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은 기사의 선행에 박수를 전했습니다. 한 소비자가 핫도그를 먹다 비닐이 발견됐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과 글인데요. 작성자에 따르면 업체는 문제의 제품을 수거하지도 않고 음식값을 바로 환불해줬다는데요. 가족이 먹던 핫도그에서 비닐이 나온 건데 업체는 끝까지 옥수수 전분이라며 몸에 해롭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업주에게 한마디 사과도 듣지 못했고요. 본사 제품을 그대로 튀긴 거라며 업주는 기다려달라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글 작성자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만 누가 봐도 비닐인데 옥수수 전분이라 우기며 가족을 진상 취급하는 것에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고요. 누리꾼들은 소시지 껍질 아닌가?
손님에게는 제대로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주시 삼도동에서 빵집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군 간부 사칭 노쇼 피해를 입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제주에 있는 해병대 구여단 간부라 밝힌 남성으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았는데요. 부대원들에게 줄 거라며 녹차 크림빵 100개를 주문하고 나흘 뒤 다른 간부가 찾으러 갈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빵을 찾으러 온 사람은 없었고요. 빵집 사장의 전화를 피하던 남성, 병사들이 녹차 알레르기가 있다며 황당한 문자를 보내왔고요. 이어 자신이 주문한 빵은 주변 보육원의 후원에 좋은 일 하셔라, 번창하시길 바란다며 조롱하는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요. 제주 동부경찰서는 해병대 구여단 측에선 이런 주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수개월 동안 빈집털이를 일삼던 일당이 붙잡혔는데요. 그동안 경찰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중국 스촨성의 한 골목, 도주하던 빈집 털이범들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런데 얼굴이 좀 이상하죠. 가까이서 보니 정밀하게 제작된 사람 얼굴 가면을 쓰고 있는데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 빈집 털이범들은 지난 2월부터 주인 없는 집에서 물건을 훔쳐왔고요. 고량주 30여 병과 현금 등을 훔치다 마침내 꼬리가 잡혔는데요. 지금까지 이들이 훔친 물건만 우리 돈 약 9,300만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절도 혐의 등으로 용의자 2명을 체포했고요. 이들이 훔친 담배와 술, 귀금속 등을 압수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8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